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었다. 그 단지는 도시의 번잡함에서도 벗어나 있는 곳이라 조용했지만 왠지 모를 음산한 분위기가 있었다. 아파트 건물은 허름했고 곳곳에는 오래된 건물 특유의 삐걱이는 소리가 맴돌았다. 하지만 집세가 저렴해서 대학생이었던 난 만족했었다. 하루는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아파트로 돌아오게 되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12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갔고 삐걱이는 소리가 다시금 나의 신경을 자극했다. 다다른 층의 문이 열렸을 때 나는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위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지만 호기심에 금세 열어보게 되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낡은 손목시계가 있었다. 사진은 세련되지 않은 옛날 흑백 사진이었는데 분명 같은 아파트 복도였지만 곳곳이 아마도 화재로 시커멓게 타 있었고 그 앞에 서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무표정한 얼굴이 왠지 모르게 서늘하게 느껴졌다. 손목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시침은 정확히 밤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상자와 물건들을 서둘러 복도에 두고 집으로 들어갔다. 창문 너머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그것은 더욱더 나를 조바심나게 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었고 그 소녀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이번에는 손을 내밀어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었다. 기묘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나는 꿈속에서마저도 뒷걸음쳤다.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사라지면서 이상한 속삭임을 남겼다. 돌아오지 마. 다음 날 아침 나는 기분이 찝찝했지만 어제 일이 헛것이었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매일 밤 비슷한 꿈이 되풀이되었다. 언제나 같은 곳, 같은 소녀, 그리고 같은 속삭임. 피로는 점점 더 쌓여갔고 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건물에 대해 물어봤지만 관리인조차 오래된 기록이 없다고 했다. 그러다 우연히 아파트 단지의 한 노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노인은 내가 듣지 않았어야 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같은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다. 불은 순식간에 번져 몇 세대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중 한 세대에는 그 소녀와 그녀의 가족이 살고 있었지만 소녀만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나는 다시 그 상자와 마주할 용기를 내었다. 조심스레 복도로 나아갔지만 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그리고 그 순간 멈춰있던 나의 시계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시간은 정확히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꿨지만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소녀는 내게 다가와 다시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다. 도와줘. 결국 나는 그녀가 무엇을 원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을 들은 이후로 꿈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손목시계의 초침은 다시금 멈춘 상태로 언제든지 그 시간을 다시 가리킬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남겨두었다. 나는 그 아파트를 곧 떠났다. 언젠가 그녀가 용서를 받길 그리고 다시는 나의 곁을 찾지 않길 기도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외국에서 겪었던 일이다. 그때 나는 유럽의 한 작은 도시에서 6개월 동안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고풍스러운 기숙사에 머물렀다. 기숙사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었고 벽에서는 종종 이상한 소리가 났으며 밤이 되면 복도에선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아서 섬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겠거니 생각했다. 어느 날 밤새 과제를 하다가 새벽 3시쯤 기숙사 베란다로 나갔다.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흰 색의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기숙사 정원 어딘가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근처에서 밤을 새우던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는 시큰둥하게 웃으며 그저 피곤한 눈에 헛것을 본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기숙사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 여자의 존재가 떠올랐고 그 여자를 본 이후로 기숙사의 조명은 자주 깜빡였다. 게다가 벽에서 나는 소음은 점점
또렷하게 들려왔는데 마치 누군가 벽 안에서 걷고 있는 듯한 발소리였다. 며칠 후 친구들과 밖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기숙사로 돌아오니 이상하리만치 정적이었다. 평소엔 늦은 시간에도 복도에서 사람들의 발소리나 웃음소리가 들리기 마련인데 그날은 불길할 만큼 조용했다. 복도를 걸어가던 중 한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기심에 문을 밀고 안을 보았고 그곳에는 나처럼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가 있었다. 그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거울 앞에 서 있었고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여자 봤어? 그의 눈빛은 무언가에 홀린 듯했고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새하얀 드레스의 여자를 말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밤 그 여자는 자신을 본 사람에게 찾아와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는 말을 잊지 못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뒤로하고 나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왔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에선 매번 그 여자가 등장했고 그녀는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를 기억해. 그 목소리는 가늘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았다. 기숙사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짐을 싸서 올가분한 마음으로 방을 나서려고 했다. 그러나 문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그제서야 깨달았다. 거울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드레스의 여자가 있다는 것을. 순간적인 공포에 몸이 굳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고 복도를 달려나왔다. 며칠 후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일은 마치 꿈처럼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를 기억해. 그제서야 점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곳을 떠날 때 무언가를 두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나와 함께 돌아온 게 단지 추억뿐만이 아니었으니까. 지금도 가끔씩 깊은 밤이면 집의 벽 너머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들려준다. 혹시 어느 날 거울 너머로 그녀가 보이게 된다면 제발 문을 노크하지 말아주길.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귀신이 나오는 아파트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나 익숙한 환경을 배경으로 설정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통해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건설된 지 30년이 넘었고 처음에는 최신식 시설을 자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낡고 황폐해져 갔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 아파트를 떠났고 이제는 빈 집이 많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세입자는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러한 세입자 중 하나인 지우가 이사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학생이었고 저렴한 월세를 찾다가 이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지우는 이상한 소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로 생각했던 그것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윗집에서 물건을 끌거나 떨어뜨리는 것 같은 소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윗집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쥐나 작은 동물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소음은 점점 심해지고 밤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소음뿐만 아니라 벽 너머로 흐릿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관리소에 찾아가 윗집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리인은 빈집에 누가 있을 리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지우의 거듭된 요청에 결국 윗집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집 내부는 먼지가 수북하고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상태였습니다. 기이한 현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집안에서도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거실에 놓인 낡은 소파에서는 항상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갑작스런 전율의 소파에서 눈을 떴을 때 희미하게 형체가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금세 사라졌지만 분명히 소파에 앉아있던 어떤 형체가 있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점점 공포에 질린 지우는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은 잠을 못 자서 생긴 환상일 거라는 반응을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이 아파트 단지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 아파트가 건설될 당시 건설 사고로 몇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종종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점점 불안해졌고 비슷한 일을 겪었던 이웃 주민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처음에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곧 익숙해졌고 최대한 무시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기운이 세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틸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결심한 날 밤 마지막 짐을 정리하던 중 지우는 소파 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에는 예전에 이 아파트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눈동자 없는 희미한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우가 소파에서 보았던 형체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급히 사진을 버리고 아파트를 떠난 지우는 더 이상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아파트에 관한 소문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아파트 단지는 밤만 되면 으스스한 소리와 정체불명 의속 사김으로 유명해졌고 호기심 많은 이들만이 잠시 찾아오곤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 낡은 아파트 속에서 고요한 어둠 속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정체 모를 소리와 형체에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